그렇게 세 사람은 장비가 재산을 털어 모집한 의원군 총 500명을 끌고 나섭니다. 자, 하지만 삼형제는요, 첫 전투에서 난관에 부딪힙니다. 며칠 안 가서 황건적의 대장 정원지가 유비가 있는 탁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유비는요, 태수 유원의 명령에 따라서 군사 500명을 이끌고 흔쾌히 황건적 토벌에 나섭니다. 오, 그런데 몇 명 데려갔죠, 지금 유비가? 500명. 정원지 군사는 무려 5만 명. 그러니까 유비군의 100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때 살아남았어요? 나 어떻게 걱정되네. 그런 팽팽한 긴장감과 놀라움 이 시간 속에서 유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적놈아, 당장 항복하라. 유비가 정원지를 도발하고 나선 거예요. 오, 배포 봐. 정원지는요, 딱 이 소리를 듣자마자 가장 아끼는 부하를 내보냅니다. 그때 유비 앞으로 맹수처럼 달려나온 장수가 있었습니다. 예, 야생마처럼 막내 장비. 저 이제 표범 머리. 아, 수염이. 아, 호랑이 수염. 근데 이제 장비가 지금 보면은 손에 뭘 들고 있죠? 저 압니다. 네. 장팔사무. 맞아요. 워낙 유명해요. 일장팔척이 되기 때문에 장팔, 길이를 말하는 거고, 사모는 사가 이제 뱀사자 써서 뱀 모양의 그 창이라는 얘기. 이게 꼬불꼬불한 창이 뱀 꼬불꼬불. 모양으로 이제 꼬불꼬불한 타격감이 창인데, 세겠네요. 장비는 무려 4m에 달하는 긴 장팔사모로 순식간에 적의 가슴을 꿰뚫어 버립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이제 대장 정원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장비 등 뒤에 또 누가 나와요? 이젠 관우가. 그렇지. 그럼 저 뒤쪽에 엄청 거대한 칼 같은 거를 딱 어깨에 쥐고 있는 사람이 관우인 거죠? 네, 여기 관우입니다. 근데 관우도 전용 무기가 있어요. 이름이 청룡언월도입니다. 반달 모양의 큰 칼이 긴 자루에 붙어있는 무기인데 요게 82근. 와,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정원지랑 정원지가 아끼는 장수가 순식간에 관우 장비한테 한 명씩. 한 방에 갔네. 아니, 어떻게 대장한테 바로 이렇게 싹 갔네요. 대장을 바로 쳤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 소설 볼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병사를 왜 모으지? 그러니까 오만이 됐는데. 아니 대장끼리 붙을 거면 병사를 왜 모아? 왜 모으지?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이게 대장과 대장끼리 또는 장수와 장수끼리 붙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전형적이 그렇게 되죠. 장수와 장수끼리 만나서 정 1대1로 붙은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계속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달리 그래서 대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 고대 전투에서는 기세 싸움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우리 적장이 댕강 날아갔어. 그러면 아무리 이게 인원이 많아도 두려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약간 합이 탁탁 맞는 거죠. 뭐 할 때 도와줘 이러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나가잖아요. 알아서. 그죠? 내 차례 하고 가. 그게 이제 삼형제가 처음으로 이긴 이 전투를 대홍산 전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삼형제는요, 총 30여 차례의 전투에서 이와 같이 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유비, 관우, 뭐 장비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소문 날 법하죠. 황건적도 어느 정도 지남이 되니까 황제는 황건적 토벌에 공을 세운 장수와 군사들에게 포상으로 관직을 하나씩 안겨줍니다. 오나라의 유명한 장수 손견도요, 전장에서 쌓은 공을 인정받고 특정 지역의 군대를 지휘하는 별부사마라는 직책을 받습니다. 그래, 줘야지. 해야지. 정산은 해야죠. 정산. 정장. 정산은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자, 그렇다면 공을 많이 세운 유비, 관우, 장비 어떤 관직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꽤 높은 관직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어?
오호. 의외인가? 유비에게는 며칠이 지나도록 끝내 어떤 기별도 없었다. 이거는 끝이야? 응. 아, 누구한테 좀 약간 밉보였을까요? 온 나라의 백성들이 증오하고 사직을 무너뜨리는 존재.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결정적 대사가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무엇의 고기를 씹으려 벼르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홀로 그들을 부모처럼 받으십니까? 고기를 씹는다, 살을 씹어먹는다 이런 건 사극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벼른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어떤 분노의 대상? 그렇지. 오. 궁궐 내에서 독버섯처럼 숨쉬는 십상시입니다. 황제의 비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10명의 황관, 베스트 10이죠. 그게 이제 십상시고 십상시의 수장이 리더가 이제 장양인 거예요. 십상시는 사실상 그 녀석들도 도원결의를 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예. 약간 약한 도원결의. 왜냐하면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에겐 삼형제처럼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 싸우는 일반 백성 따위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상시가 틈만 나면 저지르는 매직이 있습니다. 매직? 무슨 매직이요? 바로 매관 매직. 돈을 받고 관직을 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공식 가격표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 너무 대놓고 팔아서 뭐 사람 인구 많은 데는 뭐 태수는 얼마, 뭐 어디는 뭐 얼마, 뭐 해가지고 정해놨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아예 대놓고. 근데 이게 처음에 사면은 끝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계속 구독 서비스처럼 관직을 결제를 또 해요. 정기구독. 정기구독도 있고 아니면 뭐 돈 없으면은 나중에 땡겨서. 후납도 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했어요. 예.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구나. 너무 이해하기 편한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부패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때 충직한 신하가 직언을 올립니다. 나라의 존망이 위급하옵니다. 온 나라에서 도적대가 일어나니 이는 모두 십상시가 벼슬을 팔고 백성을 해롭게 하며 폐하를 속여서 충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천자가 말을 하죠. 자, 뭐라고 했을까요? 뭔가 약간 어리둥절 느낌으로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지금 평화로운 것 같은데. 정답! 어머머머. 나라가 위태롭다니? 뭔 말이야? 나는 너무 편한데?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했다고? 의외다. 왜냐하면 정부가 통제됐으니까. 교수님, 그럼 황제는 지금 나라 꼴이 이 상황이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걸까요? 설마 전혀 몰랐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이때만 해도 영제가 28, 9, 즉위한 지도 15, 16년 됐거든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준 것도 한관이었고 자기가 철들 무렵에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준 자들도 환관이었기 때문에 환관하고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백성하고 환관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환관 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삼국지 연의에서는 환관이 거의 모든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정사를 보면 영제가 앞장서서 영제도 마술사예요? 예, 그러면요. 매관, 매직. 십상시만 마술사인 줄 알았는데. 예. 저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황제를 입맛대로 주무르고 권세를 휘두르는 십상시의 패단을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4글자요? 자, 침착하게 쓸 수 있는 실용 사자성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진나라 때 어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십상시 같은 황관이 있었는데 황관이 이제 황제한테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하니까 이제 충신이 나서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데요, 사슴인데요. 이렇게 이제 충언을 날린 거죠. 정정을 한 거죠, 사실대로. 근데 진실을 말했더니 그 충신 어떻게 됐을까요? 죽였어요? 환관의 이 충신을 바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럼 아무도 말을 못하지. 바른 그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아무도 이제 진실을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록이마와 완전 똑같은 상황이 후한말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재는 부드러운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라고 봐요. 어려서부터 가머니설로 속임들 당하고 또 그들의 사고를 주입당하면서 점점점 십상시에게 의존했을 것 같아요. 또 10명이나 있다 보니까 또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사람이 10명이 앞에 있어서 막 같은 얘기하면. 왕을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게 왕을 위해서입니다. 그치, 하고 이렇게 그치. 부드러운 포장지로 감싸버리니까 맞아요.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그랬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한마디로 황제는 모든 걸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거죠. 황제에겐 십상시가 매관매직으로 채워주는 금은 부하가 백성들의 안위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한편 삼형제는 황건적과 격전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맞은편에서 죄인을 실은 수레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유비가 그 수레 안에 있는 죄인을 보자마자 정신없이 말에서 내리더니 수레 앞에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그랬지? 왜냐면 그 죄인은요, 황건적과 싸우던 장군이자 유비가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운 유비의 어린 시절 스승 노식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선생님을 또 거기서 만나냐. 근데 왜 잡혀가는 거예요? 노식 장군이 뇌물을 바치지 않았더니 황제에게 내가 황건적이 두려워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 거짓을 아는 모양이에요.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장비.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죠? 호송하던 군사를 장팔삼으로 배르던 그때. 이때 유비가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텐데 네가 어찌 함부로 이러느냐. 장비가 너무 욱해서 혹시 이게 사건이 너무 더 커질까 봐 일단 멈춰 한 건가? 억울하게 끌려가는 스승님을 보고도 조정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비판도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유비의 모습. 와, 근데 스승님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그 속 터진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도 모르고 절차와 법도가 있고 맞아. 이게 왜 나라에 법이 있으며 이유가 뭐 이런 다 얘기 있는 하거든요. 거다 하는 있을 사람들이 거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비는 과연 썩어 빠진 조정의 실체를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정을 적으로 돌리기에는 그리고 유비는 또 한실 종친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는 오직 황건적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정의 관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대상이라는 것을 직접 목격한 거예요. 노식 장군을 뒤로 한 채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고개 너머로 큰 함성이 올려오죠. 황건적의 두목 장각이 관군을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비는요, 군사를 몰아 재빨리 달려나가죠. 갑자기 뛰어든 삼형제의 등장으로 놀란 황건적은 멀리 도망갔고요. 유비는 관군의 장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이후 막사 안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군이 유비, 관우, 장비를 무시하고 아주 대놓고 면박을 준 거예요. 왜요? 장군은 이 삼형제에게 세 사람은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는가? 라고 물었죠. 모두 아직 벼슬이 없습니다. 삼형제가 벼슬이 없다는 걸 알고 도리어 내가 이런 놈들에게 도움을 받아? 하면서 이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기분 나빴던 겁니다. 유비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장비가 조정의 관리고 뭐고 저자를 가만둘 수 없다며 칼을 빼들고 장막 안으로 들어가려는 겁니다. 그럼
이대로 저자 밑에서 우리가 수하로 있어야 옳단 말이오. 두 분 형님이나 그렇게 하시오. 나 혼자서 다른 데로 가버리겠소. 한날 한시에 죽자던 그 도원결의가 지금 결렬될 위기지 않습니까? 이때 유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형제가 함께 다른 곳으로 떠나자. 유비의 말에 화가 누그러진 장비는 겨우 칼을 내려놓죠. 씁쓸해진 삼형제는요, 황제가 있는 수도 낙양으로 향합니다.